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며칠 지났죠, 이미 3형식, 4형식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수동태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여기 이제 쉬운 영어 어떤 이 카테고리 안에 제가 동사를 얘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정반장식으로 설명을 한 번에 쫙 해볼게요.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동사라는 것을 어떻게 그죠 문법책을 봐야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는 아마 생기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고 내일쯤이나 해서 수동태 3형식 4형식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사를 얘기를 해 볼게요. 자동사가 뭐냐? 자, 이런 예문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I am looking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혹은 이걸 한번 볼게요. I am watching 이라는 문장도 있어요. 해석을 여러분께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그죠? 아래 문장도 당연히 윗 문장과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죠? 근데 한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고요. 아이러니한 게 한 문장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그죠? 근데 이제 영어의 어떤 동사를 정확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시는 게 필수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 우리가 이걸 고민하는 당연히 우리는 그냥 네이티브 코리안이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쓸 이유가 없으세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 이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I am looking이나 I am watching이나 똑같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죠? 근데 하나는 완전한 퍼펙트한 그죠? 그래머적으로 문법적으로 영어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걸 구분하는 게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와 이제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I'm looking은 완전한 영어고요. I am watching은 그래머적으로 틀린 영어입니다.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답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이 들어와요. look이라는 동사는 자동사고요. 자동사라서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watching은 뭐예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watching은 제가 말씀드려야 돼. watching은 타동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쌤, I am watching 하는 문장 많이 봤는데요. 소설책 읽으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네, 맞아요. 소설책 읽으시면 I am watching 혹은 뭐 외국인 친구가 있어서 대화를 할 때도 이 친구도 그냥 I'm watching 하고 마침표 딱 잘 찍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 세상에서 보면 그 문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하면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인데 목적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자, 자동사 설명할게요. 자동사는 뭐냐 하면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자, 볼게요. 뭐라 하냐면 그러니 I am looking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죠. 마침표 딱 찍으면 완벽한 영어라는 거예요. 근데 타동사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것에 반해서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동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목적어가 좋게 말해서 생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I'm looking 하면 완벽한 영어고요. 나 보고 있어. I'm watching은 잘못된 문장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실제로 이런 식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I am watching 그죠? 예를 들어볼게요. movie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라 그래요. 왜?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명사구죠. 목적어는 어느 품사가 기능을 하는 겁니까? 명사. 그죠? 그러니까 I'm watching a movie 하면 완벽한 영어고요.
movie가 만약에 뻔하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영화인 거 아는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그냥 Hey, what are you doing? 했을 때 I'm watching 했어요. 그잖아요? 뭐 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I'm still watching. 여전히 보고 있어.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뭐 하고 있냐 했을 때, 나 아까 이전에도 이 친구가 나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영화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미 대답했단 말이에요. Hey, what's up? What are you doing? 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I'm watching a movie 했어요. 그죠? I'm watching a movie on television 했습니다. TV에 영화 한 편 보고 있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뭐 한 시간쯤 지나서 친구가 다시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하고 있냐? 했는데 I'm still watching. 여전히 보고 있어. 무엇을? 영화를. 근데 그 movie, 그죠? I'm still watching the movie라고 할 텐데 그 영화를, 그잖아요? 보고 있다라는 그 영화라는 단어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문법을 논할 때는 이런 그래머가 오면 우리가 그냥 응당 뭐라 그럽니까? 잘못된 영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설명해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그때 대답이 뭐냐면 watch라는 동사는 타동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동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동사 뒤에 있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래머가 틀리는 겁니다. 자, 자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 여기에서 그냥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니요.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답은 뭡니까? 이 올이면 뭐가 필요하죠? 필요한 게 뭡니까? 전치사와 함께 와야 돼요. 뭐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I'm looking 하면 나는 보고 있어 라는 글입니다. 그죠? 문장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새를 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I am looking, 그죠? at a bird 하죠. 자, 이게 안 된다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I'm looking a bird 하면 뭡니까? 이거 완벽하게 뭡니까? 틀린 영어라는 거. 왜 틀렸죠? 라고 물으면 대답이 여기 있죠. look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니까. 무슨 소리예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목적어가 따라 나올 수가 없는 동사. 필요라기보다는 따라 나올 수가 없는 동사라고 말을 바꿀게요. 따라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따라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죠?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I am looking, 그죠? at a bird. 하셔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 한번 했어요.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봐보시라고. 자, looking after, 그죠? a bird 할 수도 있어요. I'm looking a bird라는 영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ook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자동사라 해서 영어는 그러니까 모든 동사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동사를 볼 때마다.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혹은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분법적인 건 아니고 자동사 되고 타동사 동시에 둘 다 될 수 있는 동사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타동사만 되는 동사들이 많고요. 자동사만 되는 동사들은 되게 좀 한정적입니다. 그 수가. 그래서 자동사로만 기능하는 동사들은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모아서 한데 기억을 하시려는 좀 노력이 필요해요. 인위적인 노력. 그래야지 이제 그래머가 한 큰 영역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를 맨날 논할 때. 자, 그리고 그것이 수동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또 엄청 중요한 게 수동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I'm looking a bird 하면 이런 영어는 없다는 거예요. 왜? look이라는 동사는 그죠? 무조건 자동사. a bird를 넣는 순간 틀린 문장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명사를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가져와야 되는 녀석이, 자 보세요. 앞에 여기 자동사랑 뒤에 나오는 명사구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at도 들어갔고요. for도 들어갔고요. after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뭡니까? into가 들어갈 수도 있고 forward to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라 그래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항상 또 배웠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그냥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그냥, 그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명사구가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수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외운단 말이죠. 그래서 I'm looking at a bird 하면 뭡니까? 나는 새를 보고 있어. 그죠? a bird니까 그냥 새 한 마리를 보고 있어 해도 괜찮아요. 혹은 나는 어떤 새를 보고 있어 하셔도 괜찮아. 왜냐하면 라는 단어는, 그죠? 항상 하나라는 의미와 어떤이라는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느낌의 어떤 단어예요. 관사라 그러죠, 우리가. 밑에 I'm looking for a bird 했어요. I'm looking for a bird 했어요. look for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look at을 뭐뭇을 보다, look for를 뭡니까? 뭐뭇을 찾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새 한 마리를 찾고 있어. 혹은 어떤 새를 찾고 있어. 컨텍스트, 문맥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 우리 한 문장만 보고는 알 수 없어. 영어는 정말 비과학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I'm looking for a bird 하면 나는 새 한 마리를 보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자, I'm looking after a bird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새 한 마리를 돌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look after 하면 뭐뭐 뒤를 보는 거니까 뭐뭐을 돌보다 하는 의미예요. look into 했어요. 그래서 나는 새를 look into 하니까 안으로 보는 거라서 뭡니까? 나는 새를 조사하고 있어, 연구하고 있어, 혹은 새 한 마리를 어떤 새를 내가 자세히 보고 있어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a bird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 look forward to 해서 우리가 이제 외워요. 뭐뭇을 고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새 한 마리 혹은 어떤 새를 고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렬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그냥 아셔야 돼요. look은 뭐죠? 자동사. 이 look이 그냥 자동사라는 거 그냥 문장 보고 아시는 거지. 왜? 뒤에 a bird라는 명사구를 갖기 위해서 가운데 뭘 끼워 넣어야 돼요? 전치사.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자동사예요. 그죠? 해석은 한 번씩 이렇게 쭉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그래서 뭡니까? 자동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를 바로 받을 수 없어서 명사를 가져오려면 전치사가 필요한 거. 그죠? 혹은 명사가 없으면 그냥 마침표 찍어도 아무런 탈이 없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자동사라 불러요. 밑에 살짝 비교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I'm looking은 완벽한 영어인데 I'm watching은 그래머적으로 불완전한 잘못된 영어라 해요. 물론 구어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왜냐? 워칭 다음에 명사 구, 목적어를 우리 그냥 생략해도 아니까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그냥 I am watching이라는 영어는 충분히 완벽하게 많이 들리지만 우리가 그래머를 논할 때는 잘못된 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 잘못됐죠? 그때 이제 대답이 이거예요. watch라는 동사는 타동사니까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 뭡니까? 목적어. 그죠? 목적어. 실제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입니다. 없으면 그죠? 생략된 거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완전한 우리가 그래머에 맞는 영어를 라이팅을 쓰신다면 타동사 저렇게 I am watching하고 맞춤표 찍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대명사라도 집어넣어야지. 자, 그럼 예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he loves her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he loves her. 우리말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죠. 이걸 해석을 하면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완벽한 영어죠, 그죠? 이거 완벽한 영어잖아요. 왜 완벽한 영어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냥 대답 간단해요. 자, 뭡니까? love. love라는 동사가 뭐죠? 타동사니까.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he loves. 그럼 이게 완벽한 영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완벽한 영어가 아니에요. 위에 거 이거는 완벽한 영어예요. 왜 그렇죠? 왜 밑에 거는 he loves 했어요? 해석을 하면 그는 사랑해요. 그죠? 근데 이게 완벽한 영어가 아니랍니다. 왜요? 답은 여기에 있죠. 어디에? 동사. 지금 여기 쓰인 love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loves 다음에 그럼 타동사라면 loves 다음에 목적어, 다시 말하면 명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명사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잘못된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명사를 넣으셔야 돼.
생략했는데요? 생략했는데 넣어야지 완벽한 영어. 생략하시면 그냥 구어예요, 구어. 소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 loves 했을 때는 he loves what 혹은 whom, 그죠? 그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정체를 밝혀놔야 완벽한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 어쨌든 love는 타동사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단어장을 지금 이제 1번, 2번까지 만들었잖아요. 2호까지. 지금 이제 단어장을 이제 가끔 제가 만들어 올리잖아요. 그 단어장에 제가 동사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놔요. 보세요. 위에 what를 자, look부터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뭐뭐시 보다라고 단어를 의미를 적고요. what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요. 뭐뭐을 보다라고 적어요. 그럼 love는 어떻게 할까요? love. 그러면 이래 되죠. 뭐뭐을 사랑하다. 뭐냐 하면요. 제가 단어장을 뭐 이렇게 뭐 서점 가서 만약에 본다면 첫 번째 보는 게 딱 이거예요. 동사를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을 해놨는가. 그걸 제가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동사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타동사냐 자동사냐는 확인하셔야 돼요. 사전 보실 때. 우리가 명사를 보면 무엇을 최소한 판단해야 됩니까? 이 명사가 카운터블인지 non-countable인지, 다시 말해서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사전을 보실 때,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단어 의미를 우리가 보잖아요. 또 그죠? 중요한 게 뭔가 단어 의미 보고 또 뭐 보세요? 두 번째는 악센트,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강세, 그죠? 스트레스가 어딘지 봐야 돼요. 첫 번째 음절인지 두 번째 음절인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리 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명사라면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동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의미를 일단 봐야 되죠. 강세 어디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는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한글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줄 때도 제가 동사에는 항상 이렇게 말을 적습니다.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꼭 적습니다. 그래서 뭐뭐시보다 하는 건 얻는 이가의 주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뭐시보다 하면 이 말인즉슨 얘는 자동사야라는 말을 제가 해주는 거고요. 뭐뭐쓸보다 을을에게 붙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목적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what의 의미가 뭐뭐쓸보다 love의 의미가 뭐뭐을 사랑하다는 얘기는 이 모든 지금 동사가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보통 그죠? 동사의 의미를 이렇게 논합니다. 뭐뭐시 하면 주격 조사를 써서 얻는 이가를 대표하는 그냥 이일 뿐이에요. 을을에게를 대표하는 그냥 을일 뿐입니다. 자, 요런 그냥 어떤 타동사랑 자동사라는 어떤 의미를 동사의 의미에 제가 넣어줍니다. 그냥 보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뭐시보다 룩이고요. 뭐뭐을 보다가 what입니다. 자, 능동태라는 말을 해볼게요. 자, he loves her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방금 위에서 그냥 가져온 예제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능동태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가 사랑한대요. 능동적인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그런 생각 들겠죠. 쌤, 그럼 수동태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게 그러면 수동적인 건가요? 그죠? 수동태는 뭘까요? 하면 이거예요. 자, 수동태를 제가 보통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거에 그냥 이거 하면서 그죠? 입장 바꾸기라고 말을 많이 제가 해요. 영어가요 정말 이게 좀 언어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게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말에서는 단어가 따로 존재해요.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he hit me 했어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hit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럼 뭡니까? 자, 뭐뭐을 때리다 라고 합니다. 제가 왜 여기다가 뭐뭐을이라고 넣는지 아시겠죠? hit은 타동사니까, 보시다시피 타동사니까 뒤에 뭡니까? me라는 목적어가 바로 왔죠. 완벽한 영어입니다. He hit me. 그가 나를 때렸어. 그래서 이 hit이 어쨌든 그죠? 우리가 이제 타동사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영어에서 뭐뭐을 때리다라는 동사가 뭐예요? 그러면 hit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죠? 당연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럼 자,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럼 영어에서 뭐뭇이 맞다. 그죠? 뭐뭇이 맞다. 자, 누구가 뭔가를 때리는 게 있으면 맞다라는 동사도 있어야 되잖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뭇을 때리다면 뭐뭇이 맞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가 있을 텐데 그 동사가 무엇일까요? 보세요.
뭐뭐시 맞다.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는 거, 그 맞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맞다라는 영어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영어에. 답은요? 없습니다. 웃기죠? 생각해봐요. 아, 쌤, 아메리카는 맨날 애들 때리고만 다녀서 맞을 일이 없어서 없는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 그잖아. 이게 아니잖아. hit이, hit이, hit라는 단어가 뭐뭇을 때리다인데, 뭐뭇이 맞다라는 영어가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웃기죠?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맨날 때리고만 다니는 건 아닐 거니까 분명히 이런 말을 표현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단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그래머는 존재한다는 것이 문법으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문법이 자, 따단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동태가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비동사 뭡니까? 플러스 뭐 과거 분사 혹은 pp라고 합니다. past participle 해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영어에서 뭐뭇이 맞다라는 단어는요. 뭐뭇이 맞다 라는 말은요. 영어에서 이거예요. 뭐냐 하면 비동사 hit이에요. 자 봐보세요. hit이라는 단어가 뭐뭇을 때리다라는 타동사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위에서 맞다라는 단어는 때리다의 반대말 입장 바뀐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입장 바꾸기라고 보통 말을 해요. 입장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장 바꾼 거는 hit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요? 앞에다 그냥 비동사만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분사를 사용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렇게 뭐뭇이 맞다라는 자 be hit 이게 뭐뭇이 맞다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보통 왜 그런 말 엄청 많이 하죠. 구호 같은 거 강조 많이 하고 이만큼이 한 단어예요. 이만큼이 한 단어예요. 이런 말 정말 많이 씁니다. 그죠? 지금 수동태는 정말 이만큼 한 단어예요 하고 생각하고 아셔야 돼. 왜냐하면 BPP를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두 단어니까 그잖아요. 두 단어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냥 BPP는 한 단어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BHIT 하면 뭐뭇이 맞다죠.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좀 전에 무슨 동사였어요? 이어서 타동사였죠. 자, BHIT은 무슨 동사입니까? BHIT은 자, 두 개가 한 단어예요. 이거는 자동사예요. 이미 눈치채셨어야 돼.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뭇을 맞다가 아니라 뭐뭇이 맞다잖아. 자, 바꿔볼게요. 저 지문을 예문을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He hit me 했습니다. 그가 나를 때렸어요. 능동태라 그랬죠. 그걸 제가 아까 전에. 왜냐하면 그가 나를 때렸다네요. 능동적인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맞았지. 이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I was hit by him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뭡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기라는 표현 안에서 공식처럼 아이들이 외워요. 그죠? 어떻게 외우세요? 여러분도 많이 외웠을 거잖아, 옛날에. he 해서 뭡니까? 얘가 뭡니까? by him 하고 by phrase로 넘어가고요. 여기 있는 hit이라는 동사가 BPP로 넘어가고요.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제가 정말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he hit me는 he hit me예요. 그러니까 he hit me 했을 때 그가 나를 때렸어. 그죠? I was hit by me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맞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래요. 같은 정보를 전달해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나 그 사람한테 맞았어 라는 게 그냥 놓고 보면 의미 자체는 같은 전달일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강조하거나 어떤 그 누안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특히나 어떤 문장을 수동태와 능동태를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어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죠? 그냥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예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예요. He hit me 하면 he hit me고요. I was hit by him 하면 I was hit by him으로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꾸는 이런 공부 있잖아요. 사실 정말 지향하셔야 돼.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학교 시험에서 지금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3형식 4형식 바꾸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문제 나오니까 그잖아요. 그래요 뭐
해줍시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실제로 그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과는 정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 들어요. 다만 이제 수동태가 내가 능동태를 쓰는 게 편한지 나을지 수동태를 사용하는 게 편할지는 그때 어떤 상황 안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 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막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어쨌든 정반장 스타일의 영어는 정말 아니라는 거. 그냥 I was hit by him 하면 was hit이 뭐죠? 우리말 단어로 씨 맞다요. 그러니까 was 했으니까 과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나는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라는 영어를 어떻게 하지? by him 하는 거예요. by him. 쌤, 왜 by가 나와요?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일단은 by, 모르면 by. 그래서 수동태에는 뒤에 전치사가 뭡니까? 대표적인 전치사가 by예요. 그래서 I was hit 하면 나는 맞았어. by him. 그에 의해서 이때 우리가 수동태를 얘기할 때 이때 by를 기본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요? 뭐뭐에 의해서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져갑니다. by를. 그렇지만 by 말고 많은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셔도 돼요. 또 이제 그런 다른 전치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수거라고 또 따로 열심히 외우죠. 이를테면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겁니다. The snow has covered the ground 했어요.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죠?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has covered 하고 현재 완료 썼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덮어서 현재 덮여 있어 라는 표현까지 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I have cleaned my room 했습니다. 나는 내 방을 청소해놨어. 청소해서 지금도 깨끗해. 기억나시나요? The snow has covered the ground 하면 눈이 땅을 덮어서 지금도 새하예요 하는 게 has covered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저의 그 현재 완료 시제에 가셔서 공부 한번 하고 오세요. 자,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눈이 땅을 덮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능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능동적이야? 그죠? 능동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입장 바꾸기 들어가 볼게요. 입장 바꾸기. 자, 이걸 입장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제 눈 입장에서는 덮었어요. 그죠? 눈 입장에서는 덮었잖아, 지가. 근데 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덮였잖아, 눈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게. 자, the ground, 그죠? has been covered 들어가는 거예요. 자, by the snow. 자, 합니다. 자, 보세요. The ground has been covered by the snow 했어요. 자, 위에 시제가 그죠? 당연히 has covered니까 has been pp에서 수동태의 현재 완료형이 그냥 쓰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비동사의 세 번째 been 해서 이렇게 has been covered라고 해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땅은 눈에 의해서 덮여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자, 땅이 볼게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에 의해서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by the snow 했으니까 눈에 의해서라고 제가 지금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되게. 그죠? 땅이 눈에 덮였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has been covered 했어요. 왜 그렇게 썼나요? 덮여 있는 지금 상태니까. 지금 덮여 있으니까. 이해됐죠? 눈이 덮어서 여전히 덮여 있는 상태니까 has been covered 하는 겁니다. 그대로 현재 완료를 현재 완료의 수동태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 굳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with를 쓰실 필요 없으세요. 실제적으로 with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전치사는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렇게 하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The ground has been covered with the snow.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은 by보다는 with를 선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서 이거 혹시나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자, be covered with 하면 이렇게 해놓고요. be covered with 해서 뭡니까? 뭐뭐로 덮여 있다. 이런 식으로 수거를 외우세요. 많은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해서 항상 by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여러 가지 전치사랑 전치사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면 그냥 with, 충분히 with라고 생각되죠. 왜? with의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눈을 가지고 덮여 있어. 이런 느낌. 어쨌든 with도 충분히 쓴다. by를 사용하셔도 절대 괜찮다. 그죠? 모르면 무조건 by 쓰셔도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 그래요. 왜요? 눈은 땅을 덮었잖아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근데 땅 입장에서는 자기가 눈을 가지고 와서 덮은 거 아니잖아. 덮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수동적이다, 피동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봐요. 너는 왜 이렇게 수동적이니? 무슨 의미예요?
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지 않고 꼭 시켜야 하는 거니? 뭐 이런 거잖아. 영어는요, 정말 능동적이셔야 돼요. 수동적인 태도로 언어 공부를 잘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궁금함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도 하셔야 되고요. 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he loves her 했잖아요. 그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능동적인 거라고. 이거 당연히 능동적인 거죠. 능동태라 합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녀를 사랑한 거야. 근데 그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영어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love라는 동사는 의미가 뭐예요? 하면 뭐뭇을 사랑하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 질문입니다. 그죠?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있는데 그럼 뭐뭇이 사랑받다라는 동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love는 뭐뭇을 사랑하다라는 영어 동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뭇이 사랑받다라는 영어 동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단어를 찾고 계시면 잘못하는 거야. 때리다가 hit인데, 그죠? 맞다라는 동사는 영어에서 없다니까요. 때리다가 hit이면 맞다라는 건 입장 바꾸기로서 그냥 비동사 hit, be-hit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ove는 뭐뭇을 사랑하다인데 뭐뭇을 사랑받다라는 영어 동사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love라는 동사 앞에다가 비동사 일단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be 그리고는 수동 3단 변화라 그랬죠. 제가 세 번째 거 과거 분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hit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hit 같은 경우에는 hit 3단 변화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love는 어떻게 해요? loved 세 번째도 loved죠. ed이 붙죠. 그죠? 동사는 3단 변화하니까 love가 현재형이고 loved가 과거형이고 loved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거 분사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e loved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뭇이 사랑받다라는 의미의 동사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동사를 그냥 그렇게 하나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영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 궁극적으로. 그녀는 그 사람한테 사랑받아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She is, 그죠? loved by him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한테 사랑받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by him이에요. 그에 의해서 사랑받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는 그 사람한테 지금 사랑받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이거잖아요.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그에게 그 사람한테 그한테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She is, 그죠? being loved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She is being loved by him 했어요. 현재 이 순간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현재 진행형에 해당하는 뭡니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또 한국에서는 열심히 이런 거 보면 뭐라고 외웁니까? 비빙 PP라 해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비빙 PP라고? 비동사, 그죠? 그 다음에 동사 ing에 그리고는 과거분사, 그죠? 수동태의 한 형태로서 진행형의 수동,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위에서 우리가 이제 그녀는, 그죠?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he is loving her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랑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그죠? 변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끝날 수가 있어요. 별로 좋은 말은 못 돼. 그냥 I love you 하지 I am loving you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 자, 시제 배우셨으면 기억나죠? 진행형이라는 것은 스탑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좋은 말이 절대 되지 않죠. 그러니까 I love you가 제일 낫지. 자, 난 너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쨌든 수동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현재 완료가 기본이면, 그죠? 당연히 현재 완료에 대한 수동태도 만들 수 있고 진행형에 대한 당연히 말도 우리가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하면 she is being loved, 그죠? by him 하고 당연히 수동태의 진행형도 가능하다 라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